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총독부 철도국은 철도역 가까운 곳에 온천을 개발해서 관광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철도도 뚫은 김에 돈도 땡겨보겠다는 심산이었죠. 그래서 경성과 원산을 잇는 경원선을 개통하면서 금강산의 외금강 지역 온천지인 온정리를 개발했습니다. 온정리까지는 원산에서 자동차나 배를 타고 갔었죠. 철도국은 온정리와 장안사에 양식 호텔도 짓고 번듯하게 꾸미기 시작합니다. 별거 없을 때도 그렇게 기가 막히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금강산에 이것저것 생기기 시작하니까 조선인 말고도 일본인, 서양인까지 싹 다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1918년 금강산에 놀러온 일본인 쿠메 타미노스케는 금강산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금강산 관광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바로 직통으로 연결된 철도였죠. 경원선을 타고 원산에서 내리고 또 거기서 배나 자동차를 타고 금강산까지 향하는 코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자, 그때 금강산 가던 코스를 그대로 따라가 봅시다. 먼저 경성에서 기차를 타서 경원선 평강역에 내립니다. 평강역에서 자동차로 갈아타고 약 132km에 달하는 평강역 말휘리 구간을 5시간 정도 걸려서 이동한 뒤 또 인력거를 타면 말휘리에서 장안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포장도 안 된 산길을 몇 시간이고 덜컹거리면서 달려야 했던 거죠. 원산에서 배를 타고 어차피 금강산 안쪽 들어가려면 똑같았습니다. 외금강에 있는 온정리로 가는 건 이틀 정도 걸렸다고 하니까 이미 왔다 갔다로 4일이 빠진 셈이죠. 그래서 쿠메는 이듬해 금강산 전기철도 주식회사를 세우고 전철 관광 사업을 시작합니다. 화천강에 수력 발전소도 세워서 전철에 전기도 공급하고 남는 건 판매하려는 계획도 세웁니다. 실제로 직통 노선이 뚫리면서 금강산은 아주 가까운 관광지가 됐습니다. 전 구간이 개통된 뒤 금강선을 타면 당시 청량리역에서 철원역까지 급행으로 2시간, 완행으로 3시간이 걸리고 철원역에서 내금강역까지는 급행으로 3시간 43분, 완행으로 4시간 48분이 걸렸습니다. 급행만 타면 총 6시간 걸려서 경성에서 금강산을 갈 수 있었던 셈이죠. 역에서 내리면 또 바로 내금강이었고요. 어쨌든 1924년 8월 1일 철원역에서 금화역까지 한국 최초의 전기철도인 금강산 철도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운임은 당시 쌀 한 가마 값인 7원 56전이었죠. 다음에 4월에 건설된 중대리 발전소를 시작으로 쭉쭉 발전소도 지어나갑니다. 그리고 1931년 7월 1일 철원에서 내금강까지 총 116.6km의 전 구간이 개통되면서 금강산 관광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금강산선의 유람객 수는 1927년 종점이 창도리역일 때 1752명이었지만 내금강역까지 뚫리면서 1931년 15,219명으로 급격히 늘어납니다. 금강산 노선 중에서 단발령역과 말휘리역 사이는 경사가 너무 심해서 스위치백으로 열차를 운행했습니다. 스위치백을 잠깐 설명하자면 지그재그 형식으로 노선을 만들어 언덕을 오르다가 언덕 꼭대기에서 경사를 따라 후진하고 그 힘으로 다시 전진해 경사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금강산선의 스위치백 구간에서는 시속 30km의 느린 속도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이동시간이 줄어드니까 무박 3일의 금강산 주말여행도 가능해졌습니다. 토요일 밤에 경성역을 출발하면 일요일 아침 6시에 내금강역에 도착해서 열심히 놀다가 오후 5시 25분 내금강역에서 돌아오는 기차를 타면 월요일 새벽에 경성역에 도착하는 거죠. 지금이나 그때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서울에서 저 멀리 금강산까지 앉아만 있어도 왔다 갔다가 가능해진 겁니다. 금강산선이 유행하면서 침대차도 운행했을 정도로 사람들은 관광에 진심이었네요. 이렇게 사람이 몰리다 보니 금강산은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됩니다. 숙박업소부터 식당, 관광 명소까지 다 새롭게 정비되기 시작합니다. 1926년 내금강에는 장안사 호텔과 일본 풍의 내금강 호텔, 외금강에는 온정리 호텔과 영양관, 만룡각, 송월여관 등 일본풍 여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몰래 운영하던 사설 여관까지 하면 꽤나 많은 숫자의 숙박업소가 있었던 셈이죠. 비로봉 정상에는 금강산선을 개통한 쿠메의 이름을 따서 쿠메 산장이란 이름의 산장이 들어설 정도였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텐트촌도 있었고요. 편의시설로 우편소와 스키장, 소방시설의 매점 역할을 하던 다점까지 지어지면서
금강산은 굉장히 근대적인 관광지가 됩니다. 또 공원 관리사무소에서는 기념 스탬프도 찍어주는 서비스를 했었답니다. 요즘이랑 다를 게 없네요. 금강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비로봉과 만물상은 이 시기에 떠오른 핫스팟입니다. 비로봉은 내금강과 외금강을 연결하는 통로가 생기고 나서야 제대로 된 관광지가 된 곳입니다. 비로봉에서 보는 일출이 그렇게 기가 막히다는 소문에 완평과 최영수나 고향으로 유명한 소설가 이기영과 같은 사람들이 하룻밤 자고 갈 정도였죠. 그래서인지 1932년 이후 문학작품에서는 비로봉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만물상은 온정리에서 말휘리로 이어지는 교통로가 확보되면서 발견된 명소입니다. 특히 자동차로 지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인기가 좋았죠. 금강산 관광이 말 그대로 핫해지면서 1930년대 금강산은 일탈의 장소가 됩니다. 술집과 기생이 상주하는 그렇고 그런 곳이 된 겁니다. 기생과 함께 술을 마시려면 1시간에 50전이라는 가격도 정해져 있을 정도로 흔해졌죠. 여기에 외도와 자살의 명소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일탈의 대명사가 됩니다. 미술사학자 고유섭은 금강산 여행을 함께 간 동행자가 마하연의 여종업원과 뜨거운 밤을 보냈다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행지에서의 설레는 만남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는지 여행 온 사람들끼리 눈 맞아서 연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였던 문일평이 조선일보에 쓴 글에서는 일본인과 조선인이 금강산에서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였지만 당시 금강산은 단순히 일본인들만의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금강산선이 완전히 개통되기 전인 1927년에는 관광 온 사람 중 일본인이 2,498명, 조선인은 3,733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1934년에는 일본인 15,241명에 조선인 18,270명으로 조선인들의 관광이 더 늘어나게 됐죠. 실제로 1935년에 온정리 숙박업소에서 묵은 일본인은 24,441명이었지만 조선인은 33,764명으로 일본인의 약 1.6배가 넘는 조선인이 와서 자고 간 거죠. 다른 외국인들은 10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던 금강산 철도 관광은 태평양 전쟁기에 접어들면서 슬슬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조선 총독부는 금강산을 관광지가 아니라 나무와 혈광을 가진 자원의 보고로 보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전시 총동원 체제가 강화되면서 관광산업은 사실상 망하게 됩니다. 전쟁 말기인 1944년 10월에는 금강산선의 창도역에서 내금강역 구간 49.9km 선로를 뜯어가기도 합니다. 일단 전쟁에서 이겨야 놀고 먹을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일본은 전쟁에서 패배해버렸고 한반도에서도 떠나게 됩니다. 광복 이후 금강산선은 소련 군정을 필두로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운영합니다. 철원역부터 애매하게 북한 땅에 포함됐거든요. 북한은 한국전쟁 전까지는 열차를 운행했지만 이후 아예 운영에서 손을 놔버리게 됩니다. 거기에 한국전쟁이 끝나고 군사 분계선이 생기면서 금강산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남은 열차는 북한에서 보관 중이라고 하네요. 시간이 지나 1998년 11월 18일 우리나라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금강산에 갈 수 있게 됩니다. 강원도의 동해안 국제 여객 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가던 관광로는 버스, 자동차를 통한 육로 관광으로 이어졌습니다. 2007년에는 아예 금강산에서 제진까지 동해선 25.5km를 복원해서 시험 운행까지 하면서 금강산선이 복원되나 했습니다. 그러다 2008년 7월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관광이 중단되면서 모든 계획은 흐지부지되고 말았죠. 그 뒤로 꾸준히 남북 철도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관계는 급격히 진전됐고 2021년 5월 문재인 정부는 제2차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안을 발표하며 금강산선을 다시 꺼내들게 됩니다. 경원선, 동해선, 금강산선과 같이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2040년까지 다시 연결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서울과 부산을 베이징이나 다른 동북아 주요 도시와 철도로 이어 1일 생활권을 만들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100년 전처럼 가을 단풍 보러 금강산 가지 않을래?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날이 다시 찾아오겠죠. 그날을 기대해봅니다.